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지혜숲 압구정센터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혜숲 압구정센터 초등 원장을 맡고 있는 이묘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압구정센터 개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저희가 그동안 그만큼 기다리신 만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그리고 아주 열심히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너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요. 사실은 이제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머님들께서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금 4층과 3층에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회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숲은요, 1993년에 개원한 이래로 지금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사고력 전문 교육센터로서 대치, 목동, 분당 등 그런 교육특구에서요, 이미 어머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검증을 받은 사고력 논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저희 압구정센터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대치동까지의 거리적인 제한성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셨던 지혜의 숲을 옥수동이라든지 성수동, 그다음 동부이촌동, 한남동까지 지역적인 거리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갖춘 곳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사실은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압구정 중고등 논술 학원으로서 저희 학원이 명성을 좀 많이 떨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제가 많이 받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대로 된 초등 논술 프로그램이 없다. 그런 하소연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지혜숲을 여기서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 3년 동안 준비 과정 중에 저희가 강사 교육과 교재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초등 논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업을 할 준비가 이제 마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강사진은요, 저희 대치동의 지혜숲 출신 교사들을 비롯해서 지난 15년 동안 EBS 등에서 고등논술을 주로 강의해 오시고 지금 현재는 현직 소설가로 활동하시는 선생님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수업에서 아마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하셨던 최고의 수업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기대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간단하게 압구정센터에서 수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혜숲은 기본적으로 팀 수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팀 구성은요, 사고력 테스트를 아이들이 보고 나서 저희가 학부모님 상담을 통해서 팀이 구성이 되고요. 주 1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7세부터 1학년까지는 1시간 40분 동안,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이 설명회가 끝나시고 각 학년별 혹은 연령별로 자기에게 본인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교재가 요 바깥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아쉽게도 제 시간이 벌써 마무리가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제 시간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어머님. 이제부터 어머님들께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셨던 그분이 대치동 지혜숲에서 수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오셨던 팀장님이셨거든요. 네. 그분이 정자연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지혜숲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지혜숲이 보통 추구하는 게 사고력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업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송성근 선생님께서 지금 현직 소설가이시고요. 저희 압구정센터에서 강의를 맡아주실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사고력 수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강의를 들으시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먹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정자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머니도 쭉 뵀던 이유가 대체로 뵌 적이 있을까 한번 뵀는데 아무도 다행히 제가 3년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예, 뵌 분이 없네요. 예. 저는 지휘숲 좀 오래전에 지휘숲을 알게 돼서 지휘숲이 오래됐죠. 어머니 지휘숲 알고 계시죠? 다 가보신 분 계세요? 다녀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상담 가보신 분? 아, 어머니 가보셨어요? 대치로 가셨나요? 아, 상담 가셨는데 못 보내신 거죠? 너무 멀어서. 예, 맞아요. 그래서 압구정 아이들이 좀 오긴 하는데, 50분에서 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삼성대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 방학 특강에서 보내보세요. 한 달 정도를. 그러고 나서 포기하세요. 너무 좋은데 이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또 방학 특강에 한 번 오시고. 그렇게 해서 못 오시다가 압구정을 저희가 계속 오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치랑 좀 가깝다는 이유로 이제 계속 이게 프랜차이즈가 안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라서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아이가 쓴 시예요. 단풍. 파란 하늘 연기로 피어오르고 숲이 밥솥되어 빼꼼히 열어보니 갖가지 색깔로 예쁘게 익었네. 붉은색으로 잘도 익은 팥, 주황색으로 익어가는 율무, 고소한 냄새 풍기는 밤, 그것들 속에서 은은한 색 풍기는 기장. 냄새는 낙엽되어 곡식들은 잎되어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주네. 어떠세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어머니? 아, 멋지죠. 얘 아이디어가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무슨 이 시를 쓴 날이 언제였냐면요. 정월대보름 주였어요. 근데 이제 시를 쓰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주어진 게 가을이란 소재였거든요. 그랬더니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밥솥에다가 그 여러 가지 기장이랑 뭐 오곡을 넣고 찢는 모습이 단풍잎이 무르익어가는 그 가을과 너무 닮았다 생각해서 이런 시를 써낸 거죠. 이게 지휘숲 아이들이 쓰는 글들이 이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약간 어떤 다른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개성이나 그다음에 자기만의 생각들이 굉장히 색채롭게 다가오는 글들을 쓰거든요. 그렇게 쓰게 된 이유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봐야 하는데요. 일단 어머니 저희가 지휘숲이 사고력 교육센터잖아요. 흔히 그냥 독서논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휘숲 사고력 교육센터라고 묶은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독서논술 프로그램들은 어머니 책으로 수업을 하죠. 그래서 보내보셨죠, 어머니? 독서논술 하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책을 읽고 나서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글쓰기. 혹은 글쓰기가 많지 않은 곳도 있어요. 워크북으로 대체하는 곳들도 있고. 근데 지휘숲은 책을 텍스트로 가지고 가긴 하는데요. 책 읽기 하는 학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마다 강점이 있는데 책 읽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독해력에 매우 강점을 두는 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 분석이나 주제 찾기, 그 다음에 등장인물 분석하기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원도 있고요. 또는 갈래별 글쓰기. 최근에 많이 안 보내시는데 대체 되게 유명했던 학원들이 있죠. 국어 쪽으로 강력했던 그런 쪽 글쓰기 학원이 있는데 지휘숲은 사고력 학원이에요. 그래서 논술이란 말이나 독서를 붙이진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생각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텍스트로 가져가지만 책은 도구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수업은 지휘숲 수업을 보면은 어떤 수업은 책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수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는 책이 배치되어 있지만 책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수업들도 있고 어떤 수업은 명화 수업도 있어요. 어떤 수업은 음악을 듣고 수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들, 그 창작물들이 모든 것들이 수업 안에 텍스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열어줄 수 있는 모든 도구는 수업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언어 사고력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생각을 펼쳐내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언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하든 글을 쓰든지. 그래서 언어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요, 어머니. 저희가 지혜숲을 한마디로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은 집에 와서 한마디 딱 하거든요. 재밌었다고. 이거 도대체 어머님은 여기 안에서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프로그램을 일단 7세 초등 사고력, 통합사고력 프로그램 빛나는 사과가 있고, 독서 에포크도 있고, 추론, 관찰, 표현의 세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카루스 명화 사고력도 있고, 역사, 사고력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영재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독서 프로그램이 쭉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동안 계속 독서 가는 게 아니라요. 지혜수업은 3개월마다 프로그램이 체인지돼요. 그래서 독서를 한 코드, 두 코드 하다가 그 다음에 사고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싶으면 팀별로 추론 프로그램이 들어가기도 하고 관찰 프로그램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중학년에 명화 프로그램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는 고학년, 5, 6학년. 그 세계사, 한국사 이것도 나누어져 있는데 다 사고력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어차피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오늘 수업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어머니. 프레드릭 아시나요, 어머니? 프레드릭 아시죠? 5세, 6세 때 많이 읽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프레드릭이 되게 귀여운 글씨잖아요. 얘가 계속 일을 안 하죠. 얘는 계속 뭘 하고 있죠, 어머니? 놀아요. 애들이 그래요. 프레드릭 뭐 하고 있었니? 그러면 애들이 그냥 놀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프레드릭은 계속 햇빛만 받고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겨울이 됐는데 프레드릭 혼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들쥐들이 모아놓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죠. 근데 그 추운 겨울이 됐을 때 프레드릭이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동화가 어머니 생각나시는 또 다른 동화책이 있지 않으세요? 네, 개미와 배짱이죠. 이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질문하는 건 아이들하고 이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서 프레드릭은 과연 노른 걸까, 일한 걸까? 얘는 무엇을 한 걸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2학년 수업이거든요.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노동이 과연 육체적인 노동만이 노동인 것인가? 인간은 또 다른 노동을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동을 하는지 막 찾아봐요. 나는 무슨 노동을 할까? 나는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까? 내가 노동에 해당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떤 일을 오늘 했니? 물어보면 애들은 수학학원 가서 문제 풀었다 그래요. 노동이죠. 얘네한테는 학교 선생님 말씀 막 열심히 듣고 숙제 막 하고 이런 것도 노동이라 얘기하죠. 그거는 무슨 노동에 해당할까? 정신적인 노동일까?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일까? 이런 걸 어머니 분화해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 동화책이거든요. 아주 쉬운 그림 동화책인데 이 그림 동화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깊이 있는 생각들 그걸 한 번 더 꺼내서 아이들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철학적이죠. 모든 동화책이 1, 2학년은 다 그림 동화로 되어 있는데 모든 동화책마다 작가들이 굉장히 빛나는 생각들을 넣어놨거든요. 그걸 다시 꺼내서 아이들하고 도구적으로 다시 생각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하고 나서 글쓰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에세이를 써보는 주제 글쓰기 이런 걸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어머니 요거는 명화 수업인데요. 어머니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마티스죠. 그쵸. 마티스 이카루스죠. 이건 어머니 관점이에요. 저희가 수업하는 모든 수업은요, 어머니, 책들도 배치되어 있는 책들은, 그냥 일반 동화책이나, 주로 동화책들도, 21세기형 고전이죠. 그러니까 꼭 읽히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1, 2학년 때, 그 다음에 고전 명작, 그리고 이제 약간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스테디셀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그래서 원래는 지혜숲이 계속 프로그램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어머님들 책들도 업데이트 돼야 된다. 오랫동안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을 이 시기에 읽어주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읽지 않을 책들이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머니 변화는 없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긴 해도 책 교체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명화 수업 같은 경우도 그림에 저희가 미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하고 생각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 마티스의 이카루스 그림할 때는요. 이카루스를 그렸던 화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봐요.
근데 이 마티스는 굉장히 새로운 각도에서 이카루스를 재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락하는 이카루스를 전부 다, 어머니 이카루스 다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게 추락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 추락하는 이카루스를 모두 다 실패자로 그려놨어요. 사실은 다른 그 추락하는 장면이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추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마티스는 꿋꿋하게 이렇게 그린 거죠. 얘는 뭐 하고 있을까요, 어머니? 얘는 비상하고 있거든요. 마티스는 날아오르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할 때는 아이들하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우린 이카루스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봐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카루스는 정말 실패자일까? 한번 물어보게 되죠. 어머니 실패자인 것 같은가요? 이카루스는 어떤 교훈을 저희에게 주나요, 어머니? 이런 걸 얘기를 나눠요, 아이들하고.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아빠 말 안 듣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훈적인 걸 막 처음에 찾아요. 그러면은 정말 실패했을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이카루스의 관점을 돌려서 이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 이걸 어머니 제가 수업을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뭘 향해 날아오른 걸까? 이런 얘기를 쭉 나누는 수업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작품을 어머니 하나의 도구로 저희가 오브제로 가지고 와서 수업 안에서 생각을 열어가는 거예요.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만큼 확장을 하지만 다만 초점은 있어요. 수업의 모든 저희 수업은 주제가 있고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 주제들을 마음껏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교사는 계속 발문을 해주게 되죠, 애들한테. 그래서 마음껏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펼쳐낼 수 있고 색다른 생각들을 인정해주는 장소예요. 예. 그런 수업을 하고요. 어머니 요거는요. 그 다음 프로그램은 제가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압구정에서 3개월 동안 제가 한 팀만 샘플로 수업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3개월 하는 과정 중에 최근에 쓴 글이에요. 요 글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 아이가 쓴 글이에요. 학년은 4학년 아이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밤은 하늘에서 아는 친구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순서 안에는 장기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앞순서 마술쇼가 끝나고 장기자랑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달림이었습니다. 달림은 자기가 낼 수 있는 빛을 모두 내었습니다. 달이 너무 밝아져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그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달이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자는 아기별들입니다. 아기별들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별들의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별들의 목소리로 집에 있는 아이들은 빨리 잠을 잤습니다. 그 덕분에 엄마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학원에서는 싫어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도중 노랫소리가 들려 시험에 방해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머니 이게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저 별이 빛나는 밤에 별과 달과 이걸 소재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얘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달과 별이 비웃었습니다. 바람은 창피했습니다. 바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생각하려고 했지만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바람에게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장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시원한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모두 바람에게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늘 장기자랑의 1등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람이 하늘에서 1등을 해서 육지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때가 되면 연도 날릴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이거 얘가 3번째 수업에 쓴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어머니 이게 제가 지혜조업을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준비돼 있어요.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어머니 집에서 책도 많이 읽히시죠?
그 다음에 활동도 많이 하시죠. 여행도 많이 다니시죠. 그 다음에 아이들 미술관도 많이 가죠. 보여주는 거, 듣는 거, 뭐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아이들 흡수하는 게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꺼내놓을 곳이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자극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술관 가가지고 아이랑, 그래, 너네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를 나누진, 물론 이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할 것인가, 엄마에게. 그 다음 책 읽고 나서 어머니 꼭 물어보시죠. 그래, 어땠어? 뭘 느꼈어? 무슨 내용이었어? 확인하시잖아요. 애들이 하나요? 거의 안 하죠. 되게 궁금하시죠? 얘가 책을 잘 읽었는지.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어머님들이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들은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얘가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얘기하시고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럼 얘는 글을 왜? 독서록은 왜? 이 얘기를 하세요. 독서록 느낀 점 재밌었다. 즐거웠다. 일기의 끝은 즐거웠다. 일기는 항상 이렇게 스토리가 없고 그냥 열거하잖아요. 자기 일과를.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이게 글 쓰는 건지 많은 건지 글을 잘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책은 좋아하고. 그래서 어머니 또 책을 읽고 나서 얘가 다 아는 정독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물으면 짜증을 내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즐거운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소통의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엄마가 확인하는 걸 알아서 그래요. 내가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엄마 또 확인하시는구나. 재미가 없죠. 짜증이 나죠, 애들은. 그래서 그거를 자유롭게 펼쳐주는 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는 확실히 지휘숲 다녀서가 아니라요. 제 세 번째 차시에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질을 갖고 있었던 아이인데 본인도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썼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 문장을 제가 잃어버렸군요. 거친 바람이 와도 바람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답니다. 로 엔딩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역사인데요, 어머니. 지혜숲 역사는 저희가 어머니 역사 꼭 시키시잖아요. 4학년, 5학년 때 역사를 꼭 시키시는데 왜 꼭 역사를 시키고 싶으신가요? 왜 꼭 역사를 알아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어머니?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배워서? 어머니 한국사 배워가지고 뭐 남는 거 있으세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저희 막 연도 외우고 계속 왕조 외우면서 정치사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사를 만나도 지식인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과목에 외워야 하는 지식에 불과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혜숲에서는 조금 다르게 역사를 접근해요. 이것도 추론의 한 장이 열리는 건데, 저는 지혜숲 역사가 너무 좋은 이유는 역사는 다 추론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현재가 아니고 과거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그걸 만날 때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론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추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첫 수업은 인류 역사 시작할 때는 뭐 먼저 시작하냐면요. 인간이 왜 두발 걷기를 선택했을까? 이걸 포문을 열어요. 그래서 두발 걷기를 인간이 선택하게 되면서 네 발 걷기였다 두발 걷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이거 어머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애들이 좀 당황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발 걷기와 두 발 걷기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그때부터 나눠지게 되고요.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간이 어떤 변화들을 이루게 됐는지, 그게 역사의 시작을 해요. 정말 인간의 시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분리되는 그 시기에 인간이 어떤 변화와 어떤 창조적 행위들을 했는가를 아이들하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역사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사시대를 볼 때도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아이들이 만남으로 저희는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장면과 역사적 현장을 아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해주는 작업을 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이거 금속활자 같은 것도 이런 거예요. 금속활자를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 이게 밝혀져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78년 일찍 금속활자를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덜 유명할까? 이걸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심도 있게 수업을 해나가요, 어머니. 하나하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머니, 청동기 고인돌 수업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쓴 글인데요. 이거를 잠깐만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이나 선사시대나 똑같은 감정.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감정은 죽음이다. 옛날부터 머나먼 옛날부터 있었다. 죽음. 한참 머릿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시대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쓰러졌다.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인가. 내가 그들이었어도 무척 하늘이 두 쪽 난 만큼 당황했을 것이다. 내가 두 가지 질문만 하겠다. 죽음은 기쁨인가? 그리고 죽음은 슬픔인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죽음은 기쁨인가? 라고 하면 말도 안 돼. 헐. 그리고 죽음은 슬픔인가? 는 당연하지. 그럼 뭔데? 이러지 않을까 싶다. 나는 기쁨과 슬픔의 일부분이 섞여서 합쳐지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선사시대에 진화가 계속되는 시대이다. 진화가 한참 중인 그들에게는 죽음은 어둠일 수도 있다. 내 자식들, 내 가족, 내 이웃, 그들을 이 세상과 떨어뜨려 놓는 어둠일 것이다. 족장조차도 막을 수 없는 신 같은 존재 아닐까? 또한 내가 기쁨과 슬픔의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쁨이 속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죽으면 약간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이다. 지금도 평생 살 수 있는 약을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 그 약을 복용해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지금이나 선사시대나 똑같이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어떠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떠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5학년 아이가 썼어요. 이게 어떠세요, 어머니? 이게 뭐가 좀 다름이 느껴지세요? 이게 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저는 이 글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이 아이가 청동기 고인돌 저희 수업했거든요. 고인돌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 시대는 어땠을까? 계급이 왜 생겨났을까? 이런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주제를 잡은 거예요. 저는 고인돌을 던져줬고 아이는 죽음. 그 안에서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근데 제가 이 글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아, 정말 역사를 하고 있구나, 아이가. 역사를 얘가 만나고 있구나. 왜냐면 어머니 저희가 역사 아시죠? 역사 학개론 이렇게 처음 배우면 EH 카가 나오잖아요, 어머니?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근데 그걸 어머니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거 현재의 대화를 정말 역사적 현장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느끼면서 그거를 해본 적이 있는가, 나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감탄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그걸 하고 있구나. 얘가 과거 현재를 넘나들면서 역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원시인인데 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고인돌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낸 걸까? 그리고 현재 우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때의 인간도 지금의 인간도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깊이 있게 이 아이의 글을 듣게 됐어요. 나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 이게 지혜의 숲이 아주 오래되고 뭐 여전히 유명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어머니.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아이들은 스스로 재해석하고 스스로 다채로운 생각을 펼쳐내고 창의적인 아이로 변화돼요. 근데 이걸 어머니 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 틀 안에서 이걸 해봐 저걸 해봐 답이 있는 걸 계속 찾으라고 하면 그 안에서만 아이들은 크는 거죠. 예. 이거는 아주 인상 깊은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머니 저희 수업 형태예요. 제가 일부러 수업 모델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모든 수업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수업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업 색깔은 이런 형태로 갑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네. 아까 고학년이었다고 말씀드려 저학년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쓰거든요. 모든 학년이요. 7세 빼고 글 다 써요, 어머니. 7세도 글을 써요. 저희가 지혜의 숲이 어머니, 사실은 제가 다른 논술학원들도 좀 알고 있지만, 에세이 쓰기, 주제글 쓰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학원은 지혜의 숲밖에 없어요. 예, 모든 차시에 글을 써요. 그래서 애들이 직접 이제,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샘플이에요.
그 아까 전에 글 쓴 아이 있죠? 저희가 지혜수 만남의 노트라는 걸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는데요. 이게 아이들 글 쓰는 노트예요. 그럼 매 차시마다 저희가 주제글이 있잖아요. 직접 이제 쓰는 거죠. 이 노트에. 이거는 어머니 아이가 쓰는 양에 대해서는 제가 제한을 두지 않아요. 쓰고 싶은 만큼. 본인이. 애들이 개인차가 있는데 개인차가 있죠. 당연히 있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수업 형태를 알려드릴게요. 지혜수비 아이들이 글쓰기를 왜 재밌게 하냐면요. 글을 써요. 근데 글쓰기 학원 가면 어머니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보시죠. 그럼 이렇게 고쳐주시죠. 대부분 안 고쳐주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 글쓰기를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표현하는 건 일단 즐거워야 하거든요. 근데 표현하는데 거기서 계속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 그리고 내 글을 듣고 자꾸 엄마들도 어머님들 일기 쓰시면 어떻게 하세요? 막 지워주고 싶죠. 어떤 어머님들은 지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시 써보자. 예, 왜냐면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수업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이거 모든 지혜 수업이 다 똑같은데요. 1부와 2부로 수업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 수업은 발표 수업이에요. 자기 에세이를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발표해요. 발표하면 이거는 저희가 본인이 진행도 하고요. 발표도 순서도 본인들끼리 정하고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일단 자기 글을 읽어야 되겠죠. 읽기 능력이 향상돼요. 들려줘야 되니까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 그러면 집중을 할 수가 없죠. 못 하겠죠.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봤냐면 아이들은 들으면서 그 글을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친구들의 글을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한 친구가 발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친구들은 이 친구에게 칭찬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아까처럼 우리가 제가 어머니 계속 질문에 글이 어떤가요?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늘 그렇게 해요. 모든 친구들이 감상을 해요. 글을 들으면서. 글을 좋았던 면에 대해서 칭찬 메시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글을 열심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지혜수백 첨삭을 일부러 교사가 하지 않거든요. 이 교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교사가 첨삭을 하려고 해도요. 어른의 시각에서 그 글을 손대봤자 글이 별로 안 달라져요. 어머니. 아이들 글이 수정이 되거나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어요. 왜냐면 자기 색채대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자극제는 동료 친구들이에요. 다른 친구가 이런 소재로 어머 저런 글을 써왔어? 이런 글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은 그게 내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5명, 6명 친구들의 글을 감상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매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죠. 나도 다음번에 저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제시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글쓰기는 스스로 첨삭해 나가는 형태로 가요. 어머니. 그리고 글쓰기에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매주 글을 발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작품처럼 생각해요. 자기 작품처럼. 그래서 이 글은 어머니 대충 쓰는 법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글을 막 대충 써가지고 그러면 애들이요 발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발표를 쉬고 싶다 그래요. 대충 써오면. 그래서 지혜수비 글을 지속적으로 계속 아이들이 몰입력 있게 글을 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발표 수업 때문이에요. 예, 이런 형태를 하는 수업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본 수업으로 사고력 수업으로 저희가 진행이 돼요. 아니에요. 글은 어머니 저학년 어머니 웬만하면 여기 안에서 쓰기를 권장하고요. 고학년 아이들은 여기서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글쓰기를 수업 안에 배치하면 수업 시간 완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글쓰기 해야죠. 근데 글을 어머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제로 그냥 내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좀 시작을 잡고 집으로 보내요. 주제라도 좀 잡고 몇 줄이다 쓰고 그러고 집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숙제를 집에 가서 바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글쓰기 주제는 수업 안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펼쳐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집에 가서 이걸 덮고 일주일이 지나거든요. 그 다 전날 딱 되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글쓰기만 과제가 있고 그다음 책 읽기는 꼭 집에서 해와야 돼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수배에서 어머니 이 수업을 어머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한 수업이에요. 단연간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를 실시해보고 가장 최적화된 수업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수업 모델. 이 수업은 모든 지휘수업이 다 동일하게 발표 수업과 그 다음에 사고력 수업 이렇게 본 수업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진 거 다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읽기 능력, 실제 자기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어머니 굉장히 읽는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듣기 능력은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높아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해요. 남 친구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듣기 훈련을 매우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글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경청하는 훈련이 굉장히 잘 되고 또 하나는 칭찬을 하기 때문에 되게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거는 그냥 수업 외적으로 좋아지는 영역들이에요. 예. 그런 훈련들이 되고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 그래서 4가지 언어의 영역들이 골고루 발달하게 수업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휘수배 어머니 수업이에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인데 어머니 궁금하신 거 질문을 좀 하시면 네. 처음에 와서 자기 글을 읽고 같은 거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서로 친구들이랑 코멘트를 받고 예. 그다음에 지식 확장을 한다고 예. 2부 수업은 예. 그러면 2부 수업은 선생님의 렉처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부는 아이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본인들이 순서를 잡고 그다음에 2부 수업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풀어주시고 아니요. 저희가 수업하는 형태는요. 교사의 설명식 수업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왔잖아요. 그럼 책 안의 내용부터 마인드맵 수업을 해요. 예. 펼쳐나가는 거죠. 생각들을. 그런 거는 워크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 있어요, 어머니. 지휘수 교재가 선생님 좀 갖다 주실래요? 지휘수 교재 완전 예쁘죠. 교재를 완전 잘 만들었죠.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2부 수업을 같이 예. 워크북 근데 워크북을 어머니 저희가 수업할 때 워크북을 질문에 답 쓰고 질문에 답 쓰고 이런 형태로 수업 진행하지 않아요. 예. 어떤 경우에는 워크북을 안 쓰는 경우도, 그러니까 쓰지 않고 이걸 그냥 활용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 저학년 코드인데요. 요렇게 워크북이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전 정리하라고 시간을 주는데, 이거를 중간중간 정리하진 않아요. 예. 예를 들어 역사 고인돌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도 있을 거지만 그거에 대한 주변 정보라든가 그건 책을 읽어야죠. 저희가 지정된 책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보는 다 책으로 가지고 오고요. 이 워크북은 질문들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질문들로 형성돼 있는 거라서 풀해드릴 게 없네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워크북은 이렇게 있고요. 또 어머니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7세부터 있어요. 7세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근데 저학년 때는 그 생각이 많아도 그거를 글로 표현을 잘 못하고 힘들어요. 말로 오히려 맞아요. 더 편안하게 네. 그걸 쓰라고 하면 오히려 생각이 좀 닫혀지는 말을 많이 하고요, 어머니. 7세 아이들은 한 문장 쓰기 혹은 제목 달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7세 아이들은 어머니 글쓰기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7세는 어머니 오감을 많이 자극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들기나 활동이나 그림이나 이렇게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림 그리기도 되게 많고요. 8세부터 어머니 8세 요 정도 8세 아이들은 어머니 쓸 수 있어요. 그 어머님께서 왜냐하면 지혜에 오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노트 보고 다 딱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 자란 아이의 노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요 정도 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아직 글 쓰는 거를 경험해 보시지 않아서 그래요. 전 100%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본격적으로 주제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글쓰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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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은 제가 느낀 거는 저희 아이들한테 저학년들이 생각은 많지만 글로 쓰라고 일단 탁 맞아요. 예. 저학년들은 그 수업이 말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글을 갑자기 써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력 수업을 할 때 질문을 정말 아이들하고 많이 나누거든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은 생각을 꺼내놓을 만큼 다 꺼내놨어요. 그걸 가지고 글 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이건 어머니 그냥 해봐야 아는 거지 뭐. 예. 제가 뭐 전달이 더 이상은 안 되는데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어머니? 근데 팀 구성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학년별로 묻죠. 예. 그럼- 사고력 검사도 봐야 되고요. 그 검사를 본 결과가 무슨 성향 분석을 하시는 건지. 예, 성향 분석, 아니, 성향 분석이에요. 예, 이건 레벨 나눌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성향 분석이죠. 예. 6명에서 8명이요, 어머니. 예. 성비는 섞는 게 좋아요. 성비는 섞는 게 좋은데, 마음대로 저희 마음껏 섞이지는 않아요. 예. 그 다음 또 그거는 어머니 저희가 갈래별별 쓰기를 국어처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그 주제마다 글쓰기 형태는 이게 많이 편지글이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수필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주장글이 나올 때도 있고 상상글이 나올 때도 있는데 저희가 글쓰기 형태를 막 가르치지는 않죠. 예, 하지만 어떤 글인지 명확하게는 쓸 주제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는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머니? 없으신가요, 이제? 여기 새로 오픈해서 한데 강의하신 선생님들은 새로 다른 지점에서 경력이 있으셨던 분을 소개하시는 건 아니면 새로 시작하신 분들? 지금 경력이 없는 선생님은 뽑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치 지혜수업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중등 논술 전문 선생님들, 예, 그분들이 이제 고학년을 맡으실 거고, 경력이 없는 선생님을 쓸 수는 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예. 여기 압구정이라서. 예.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게 있나요, 어머니? 이제 없죠? 아유,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신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더 부족한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 순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